또 이 가난한 나라가 이 군부가 러시아하고 중국에서는 계속 전투기, 중고 전투기를 수입해요. 자국민 죽이려고. 그죠? 특이하죠. 자국민 죽이는 데 쓰잖아요. 네. 이건 뭐 이건 설명드릴 게 없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죠? 아이고. 저항의 상징 세 손가락을 잘 보시면 끈으로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죠. 너희들 시위할 때 한 거 다시 해봐. 논쟁적이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냥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쟁취한 직선제로 총선에서 이겼고 80%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는데 군부가 엎어버렸으니까 이건 정말 나쁜 놈과 좋은 놈이 명확한 게임이에요. 네, 기자들이 간 다음에 하는 이야기, 김 원장의 기자간담회 네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진 한 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뭐냐면 지난달 19일에 군산시 의회가 주한 미얀마 대사와 면담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네. 네. 이게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네, 미얀마가 2년 전에 쿠데타 해가지고 지금 군부 독재 중이잖아요. 네, 그럼 네. 그 군부 정부에서 보낸 주한 대사. 당연하죠. 그러면 이거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그 왜 문제인지 네. 하나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는 쿠데타에 반대했고 여러 국제사회 성명에도 참여했고, 네. 민주화 인사들 잡아갖고 4명 사형 집행했거든요. 지난해군요. 그때도 규탄 성명에 우리 외교부 장관이 이름을 올렸고, 그리고 2022년에 이제 우리 대사가 교체될 시점에도 우리가 대리 대사를 보냈어요. 대리 대사가 뭔가요? 정식 대사를 파견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인준을 해줘야 되는데 그 아그레망도 아마 미얀마 군부가 아그레망도 안 보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그 외교 관계를 한 단계 낮춘 거예요. 그렇게 정부가 이제 그렇다고 우리가 외교를 단절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고 우리 교민분들이 거기서 상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지방 의회에서 떡하니 네. 우리 정부도 한번 부른 적이 없는 주한 미얀마 대사를 불러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면 이건 정말 매우 잘못된 것이죠. 오늘 제가 지금 미얀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보여드리고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이 다른 수많은 나라의 민주화 운동과 또 어떻게 다른 의미를 갖고 있나 이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염에 휩싸였죠. 병원 건물이에요. 북동부에 미얀마 북동쪽에 루카이 지역의 병원이 지난 8월 2일 미얀마 정부군의 그러니까 쿠데타군의 공습으로 불타고 있는 장면이에요. 네. 그 SNS를 보니까 이달 들어 그러니까 8월 2일인데 벌써 네 번째 공습이라는 거예요. 네. 임산부 등 10명이 숨졌다 이렇게 지역 언론이 보도했고요. 네. 다음 사진을 볼까요? 이거는 이제 9월 초에요. 산주 남쪽 패콘 지역에 공습으로 숨진 사람들 9명이 숨졌다는 그 장례식 사진입니다. 패콘에 있는 임시 피난소에 그 공습 폭탄이 떨어져서 9명이 숨진 그 사진입니다. 네. 두 장의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네, 이거는 역시 아마 아까 그 산주 남쪽에 온 공습과 관련된 것 같은데 학생들 이 교과서 보이죠?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있는데 공습한 거예요. 실제 아이들이 그 사망자 9명 중에 아이들이 포함됐다고 보도에 나왔고요. 네. 당연히 사상자가 많겠죠. 네. 나무로 지은 목재 피난소나 학교 건물에 공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콘크리트 건물이라면 뭐 지하로라도 대피를 한다지만 네. 뭐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 영상만 더 볼까요? 네. human right human လို့အော်မနေနဲ့နိုင်ငံတကာကကျမတို့အကူအညီပေးပါဦးအဲ့လိုဖြစ်အောင်လို့ကျမတို့ဘယ်လောက်တောင်ထားပြီးပြည့်စည်ဆုံးရှုံးပေးအောင်ကျမတို့ကလေးတွေကိုဆုံးရှုံးတာများလာပြီဘာမှလက်နက်ကင်လည်းမဟုတ်ဘူး 이때 자막으로 보시면 영어 자막이 있기 때문에 그죠? 네. 국제사회에 호소하면서 현장을 지키던 여성분이 의사인지 간호사인지 모르겠어요. 네. 직함이 나오질 않아요. 왜냐면 이름 공개하면 또 이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죽고 있다. 학교가 파괴되고 있다. 울면서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걸 막아달라. 특히 뭘 막아달라? 공습을 막아달라. 이야기를. 미얀마 영상은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관심해서 그렇지. 네. 네, SNS나 미얀마의 기자들이 지금 주변 태국이나 라오스 산악 지역으로 빠져서 또는 소수민족 지역으로 빠져서 계속해서 심지어 미치마 TV 같은 경우에는 미치마 TV인데 통째로 방송사 기자들이 빠져나와서 방송을 하고 있어요.
빠져나와서라는 게 양곤에서 빠져나와서 네. 실제 뭐랄까 독립 방송 같은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매일 올라와요. 거기 앵커나 PD 기자들 다 보도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알 수 있는데, 쿠데타가 일어나고 네. 그 군부가 집권한 이후에 그때 들었던 소식 중에 하나가 언론을 완벽하게 통제해서 외신에서 전혀 그 미얀마 상황을 보도하지 못하고 있다. 네. 이런 거 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좀 완화가 된 건가 봐요. 미얀마는 뭐 군부 쿠데타가 많았고 조금 이따 다 설명드리겠지만 미얀마 군부는 정말 제일 먼저 언론부터 잡아요. 네. 과거에도 시위할 때 일본 기자도 머리에 총을 맞고 죽은 적이 있었고, 네. 또 미국 기자도 한 1년간 인세인 교도소에 잡혀있다 풀려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일단 해외 언론이 들어가는 건 매우 어렵고요, 그죠? 네. 이제 안의 정보를 받아서 조심스럽게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선진국은 영국이에요. 과거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리고 네. 미얀마라는 나라가 이제 이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제일 크고 자원도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선진국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러면 앞에 이 사진들은 네. 군부가 반군에 있는 지역에 공습을 지금 하는 거죠. 거기 시민들이 지도를 하나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네. 미얀마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길쭉하죠. 미얀마는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보시면 왼쪽으로 서쪽이죠. 방글라데시, 그다음에 인도. 네. 이쪽이 방글라데시 위쪽이 인도 영토예요. 네. 오른쪽으로는 이제 중국, 라오스 그리고 동남쪽으로는 태국과 그리고 왼쪽은 이제 벵골만을 끼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진짜 산업만 일어난다면 얼마나 수출하기가 좋아요, 그죠? 그러게요. 뭐 가스도 많이 나는 나라고 자원도 정말 풍부하고 영토도 일단 뭐 태국이나 뭐 베트남보다 넓고요. 이런 나라에서 지금 지도에서 보시면 오른쪽 샨이라고 써져 있는 지역의 영상을 보여드린 거고, 그 옆에 이제 까렌이라 그러는데 이제 이쪽 지역도 분쟁이 굉장히 심한 곳이고, 또 왼쪽에 이제 저 친주 있죠? 서쪽으로 친주. 여기도 이제 소수민족, 친족이 사는 곳이에요. 밑에 라카인족 이쪽은 이제 로힝야족들이 살다가 방글라데시로 지금 뭐 도망가 있죠. 그 이야기하면 뭐 길어지니까. 그래서 가운데 중심으로는 이제 버마족들, 한 70%의 버마족들이 잡고 있고, 48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소수민족, 동쪽과 서쪽의 이 소수민족들이 계속해서 이제 버마족들 상대로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군이죠. 반군인데 그런데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 버리니까 미얀마의 민주 세력 그중에 젊은 대학생들이 반군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기가 없으니까. PDF라는 시민들 군대를 만들었지만 사실은 뭐 전력이 세지는 않고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일제에 과거에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민주화 정부를 만들어서 총선을 치르고 집권했는데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일본 대학생들이 그 군부에 싸우려는데 무기가 없으니까 우리 독립군에 투항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네 민족의 쿠데타군과 싸우고 있는 그런 복잡한 상황이에요. 그래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웅산 수치 고문이 88년도에 옥스퍼드 졸업하고 다 이제 아웅산 장군의 이제 딸 아니에요, 그죠? 버마 민족 독립의 영웅이죠. 그 아웅산 장군의 딸이 이제 남편도 영국 사람이고, 영국에서 살다가 1988년에 어머니가 아프셔서 양곤에 잠깐 들어와요. 근데 마침 민주화 시위가 그때 시작됐어요. 8888 항쟁이라 그래서 88년 8월 8일에 시작돼요. 그 민주화 항쟁으로 7,000명이 숨지는데 그 집회 그 영상이 있어요. 샤다곤 탑 앞에서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아웅산 장군의 딸이 영국에서 온 아웅산 장군의 딸이 웅변하는 연설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오랜 민주화 역사를 가지고 있죠. 우리 90년 총선에서 이겨요. 근데 이제 군부가 또 무시해버려요. 이제 아웅산 수치 또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택연금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옛날 그거 때문에 아웅산 수치 때문에 집에도 갇히고 감옥에도 갇히고 풀려났다 또 갇히고 하면서 이제 서방 세계가 다른 동남아 국가들, 가난한 국가들 많은데 이 나라가 민주화를 쟁취하려고 하니까 서방 세계가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요. 특히 미국 정부가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경제 압박을 하니까 군부가 결국 못 버티고 손을 들었고 아웅산 수치 여사를 풀어줍니다. 15년 만에. 뭐 왔다 갔다 거의 15년 만에 이제 풀려나기도 하고 다시 수감되기도 하고 해서 15년 만에 풀려나니까 이제 미국이 이듬해 경제 제재를 풀어주고 그때부터 이제 2011년, 12년 때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2015년에 총선에서 민주지정 NLD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집권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민주정부가 2015년에 들어섰는데 그리고 나서 5년 요 기간 그러니까 개방되고 한 7, 8년 동안 거의 6% 7%씩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성장률은 복리로 계산하니까 한 해에 8% 성장하면 10년 만에 그 나라 경제가 2배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거네요.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우리가 굉장한 속도로 성장했는데 우리는 뭐 16% 성장한 때도 있었으니까. 네.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최빈국이라고 하면 유엔 최빈국이라고 하면 국민소득 $1,000 아래 뭐 근데 그걸 벗어나고 있는 딱 그 순간에 또 총선에서 또 민주주의의 압승을 거둬요. 군부가 좀 이길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나옹 홀라잉이라는 이제 퇴진을 앞둔 군부 1인자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웅산 수치랑 NLD 지도자들을 전부 가두고 그때 시민들이 이제 거세게 저항하죠. 3월 달에 많이 죽어요. 거리에서.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온 겁니다. 네.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킬 때 명분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명분이. 부정선거했다고. 우리가 이렇게 진리가 없다고. 뭐 그거는 이제 말하는 거고 그 뒤로는 이제 중국 정부가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이 제일 힘들어요. 민주주의정이 국민들이 이 쿠데타를 뒤집지 못하고 미국이 네.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미국과는 또 되게 멀어요. 이게 지구본 보면 거의 반대편이에요. 네네네. 미국 지금 우크라이나나 뭐 팔레스타인 사태 때문에 여기까지 정신도 없고 네. 중국은 바로 옆에 붙어 있고 국경이.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특히 쿠데타가 2월 말에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네. 1월 12일인가 왕이 외교부장이 미얀마 방문해요. 우리 미나옹 홀라잉 그때 당시 이제 군 사령관과 회담을 하거든요. 이때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그때 나온 성명은 쿠데타 나가기 전에 성명은 이런 거였어요. 군이 더욱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중국 정부는 이를 뭐 열심히 뒷받침하겠다.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말이고 네. 어떻게 보면 뭘 상징하는지 내가 뒷배를 책임져 주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뭐 지금 해석하면 그렇지만 네. 그걸 확인할 수는 없고 네. 미얀마는 네. 민주정부가 들어섰을 때 아웅산 수치가 우리 하나회 척결하듯이 YS가 네. 군부를 척결했어야 되는데 왜 척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미얀마는 의회 조성을 할 때 네. 25%는 상하원, 25%는 무조건 군인이 하게끔 헌법이 그렇게 규정돼 있어요. 네. 그럼 이 헌법을 개정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헌법은 75%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개정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75% 의원 정족수의 4분의 3이 동의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그런데 이 4분의 1은 군인이다. 항상 군인이에요. 네. 영원히 개정 못해요. 그러니까 영원히 선거만 하고 나면 25%는 군인이 와서 국민들이 뽑은 적도 없는 군인과 군인들이 지정한 사람들이 와서 상하원의 4분의 1 자리를 앉는 거예요. 네. 군부 척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총선을 해서 압승을 이뤘지만 이게 또 안 되는 거죠. 네. 제가 방콕 특파원 하면서 여러 보도하면서 쓴 사진도 있지만 시민들이 올린 사진들 또 제가 직접 취재했던 사례들 중에 갖고 있던 사진들 몇 장 보여드리면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이 사진은 시가전 중에 일행이 총을 맞고 쓰러졌고 방패로 자신을 지키면서 그 총을 맞은 친구를 끌어당기는 모습인데 총을 맞은 친구는 죽었고 이 친구는 체포됐어요. 네, 체포된 뒤 생사는 보도된 게 없었어요. 그 당시에. 다음 사진 볼까요? 네. 그 뒤에 이제 시민군을 했잖아요. 이제 PDF라는 시민군이 만들어졌고 어린 시민군 사진인데 잡혀 있어요. 2명의 누가 봐도 10대 사진인데 왼쪽에 정부군들은 뭐 이렇게 옷도 다르죠. 딱 군인 정복을 입고 있죠. 네. 보면 이제 팔이 묶여 있고 이제 폭행당한 흔적이 역력하죠. 그러면서 이 저항의 상징 세 손가락을 잘 보시면 끈으로 묶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죠. 너희들 시위할 때 한 거 다시 해봐. 아마 죽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잔인하네요. 시민군 반군은 교전 중에 반군은 주로 게릴라식 공격을 하면 네. 정부군은 2배, 3배로 공습을 하거나 아니면 매우 잡은 포로들은 매우 제가 뭐 설명드리긴 좀 그렇고요. 매우 잔인하게 네. 살해합니다. 이 사진은 모든 민주화 투쟁이 그렇고요. 아들을 잃은 네. 아버지고요. 다음 사진 볼까요? 이거는 아버지를 잃은 딸이고요. 그렇죠? 네. 이런 사진 수도 없이 많습니다. 네. 이 사진은 이제 시위 초기예요. 4월쯤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시위대가 이제 혼비백산에서 도망갈 때 휴대폰을 잃어버릴 거 아니에요. 네. 그 휴대폰을 찾아주고 있는 시위대의 사진이에요. 아. 저 상징적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진 골랐어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가난하고 힘든 여건 속에서 민주화 투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질서정연하다. 네. 그죠? 저 나라 사람들에게 휴대폰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네, 네. 그걸 다 찾아주고 있다는 건 그 속에 질서가 있고 그다음에 도덕이 지키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제가 저 사진을 꼽았고요. 다음 사진을 보면요. 마치 우리 저 옛날 80년 네. 광주 민주화운동 때 사진 같죠. 똑같네요, 국민들이 거의. 하고 있고 누군가 남성이 폭행을 하려고 그러고 네. 여성이 두려움에 떨면서 그 남성 밑에 있죠. 네. 네. 이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저항을 했을 때고요. 네. 네, 2023년 지난해부터는 거의 저항의 움직임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동쪽과 서쪽에 소수민족 반군 중심으로 해서 저항하고 있고 반군은 계속 정부군을 이기고 있다고 보도가 나와요. 네. 이제 그 산악 지역이고 기본적으로 소수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정부군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또 그 소수민족들이 무기가 자본이 있어요. 그 광물이 좋아서 뭐 아연 같은 게 많이 나요. 까레니 지역, 카렌 지역 이런 데는 네. 태국과 접경 지역 이런 데는 광물이 많이 나서 탱크도 갖고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카렌 반군은 병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랬더니 네. 누구는 2만 명이고 누구는 20만 명이래요. 그래서 아니 이게 통계를 아무리 구글을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때 네. 보도할 때. 이게 왜냐면 누가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정규군은 2만 명인데 전쟁 나면 다 집에서 중화기 들고 나오니까 네. 그게 20만도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설명하던데 80년 동안 독립투쟁을 해왔으니까 네. 자본을 갖추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산악 지역 그다음에 이제 반군 지역 중심으로 해서 계속 교전이 일어나고 있고 그 네. 지역을 정부군이 계속 공습을 하고 있어요. 볼까요? 그 이제 시위대가 붙인 사진인데요. 네. 정의롭지 못한 것이 법이 되면 그것이 질서가 되면 저항은 의무가 된다라는 멋있는 말이네요. 보면 이 미얀마가 되게 동글동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보시면 기억날 거예요. 네. 미얀마 언어 이 문자는 되게 동글동글 완전 동글동글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디로 휘느냐 어디서 구멍이 나 있냐 이걸로 하는데 다음 거 볼까요? 이제 공습을 피한 어린 학생들 사진이에요. 이제 땅굴을 파거나 이렇게 지하로 파서 공습을 피하는 콘크리트 건물이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이건 뭐 이건 제가 디지털 기사에 썼던 건데 네. 제가 설명드릴 게 없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죠? 참호 같은 거죠. 그러니까. 네, 참호를 파서 네. 이제 전투기가 뜨면 네. 이제 이쪽으로 아이고. 숨는 거죠. 네. 근데 아까 반군이 정부군을 압도하고 있다고도 보도가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산악 지역이나 이제 반군 지역에서는. 네네. 근데 이 어쨌든 정규군과 반군의 차이라고 하면 네. 이렇게 화력에 있어서 특히 공중전, 그러니까 네, 이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공중권을 확보하지 못해 전투기가 없으니까. 네네네. 네, 헬기도 없고. 네,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전력의 차이가 나면서 여기서 이제 PDF나 그 시민군이나 네. 반군이 굉장히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교전 과정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민가를 때려버리니까 네. 심지어 미얀마 전투기가 잘못 쏜 저 미사일이 국경 넘어서 매소 지역에 태국에 떨어진 적이 있어가지고 네. 태국 정부에서 너희 혼날래? 이렇게 성명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런 적도 있었고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공습이 얼마나 우리가 영화에서 수도 없이 보지만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두려운 건지를 알 수 있는 영상이 최근에 받은 영상인데요. 한번 볼까요? 에틴 시민군인데 잠시 후에 이제 무전기로 지금 온다고 해서 지금 나무 옆에 숨은 거예요. 전투기가 온다고 그래서. 네. 누가 봐도 무서운데 지금 웃어 보이고 있죠. 촬영하니까. 그죠? 네. 공습이 시작됩니다. 잠시 후에. 미얀마 동부에서 촬영된 영상이에요. 네. 미얀마군의 공습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미얀마 공군에. 네. 나무 뒤에 숨은 거죠 지금? 그래요. 네. 큰 나무 뒤에 그러니까 뭐 숨을 데가 없으니까 산악 지역이니까. 네. 자, 무전기에서 다급한 소리가 나오죠? 네. 저게 만약에 조금만 옆으로 떨어졌어 봐요. 그죠? 우리 이 영상을 못 봤을 거예요. 그죠? 약간 안도하는 모습 같기도 하고요. 살아남았습니다. 여기까지 볼까요? 그럼 현실적으로 이 저항군 PDF라고 PDF라고. 네. 네. 이쪽 진영의 전력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전력이
무기 지원을 못 받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수민족 반군에 들어가서 저항하거나 도심에서 게릴라전 하거나 작년엔 그래도 게릴라전 해서 뭐 이렇게 파출소 같은데 공격하고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 보도가 안 나오는 건지 네. PDF의 전력은 뭐 이렇다 할 게 없고 그나마 이제 각 지역 소수민족 반군들의 전력은 뭐 70년 넘게 독립군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네.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어요. 영상을 하나 볼까요? 이거는 이제 카레니 반군, 그러니까 카렌 지역 반군의 식사 시간인데 아마 훈련병들 같아요. 사실은 저도 저 반군들과 여러 번 접촉하고 넘어가서 취재한 적도 있었는데 네. 중화기가 많이 있고 뭐 전력은 굉장히 세거든요. 네. 그런데 나무로 된 총을 갖고 있으니까 훈련병들인 것 같은데 네. 식사하기 전에 뭐라고 외치냐면 이 소중한 음식을 준 국민들에게 감사하고 우리는 거기에 충성할 것이다 라는 공명복창을 하고 네. 식사하는 모습인데 어리죠? 어리고 네. 저는 취재하면서 저 친구들이 이제 뭐 만달레이나 양곤 이런 데서 와서 머리 깎는 모습도 봤어요. 네. 왜 왔냐 네. 인터뷰를 했는데 형이 죽었다 시위 과정에서 뭐 이렇게 해서 들어온 친구들이 있었고 한국말 잘하는 만달레이 공대 여대생도 있었고요. 네. 네. 그 젊은 여대생이 얼마나 우리말을 잘했냐면요. 우리 같이 간 카메라 그 여대생 옆에 병사 한 명이 네. 훤칠한 병사 한 명이 계속 따라다녔어요. 한국말 너무 잘해가지고 우리 스텝 중에 한 명이 남자친구냐 물어봤는데 그 만달레이 공대에서 온 여학생이 뭐라 그랬냐면 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한국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완전 한국 사람처럼 말하는데. 한국어 왜 배웠느냐. 네. 한국에 가는 게 꿈이고 물론 이제 K 컨텐츠를 많이 보죠. 굉장히 많이 보니까 동남아에서 그건 다 알고 있지만 한국에 가서 자기 꿈을 펼치고 싶었다. 이제 군부 쿠데타로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꿈을 이룬 것이냐 네. 이런 인터뷰를 했고 그 인터뷰가 KBS 인터뷰 저 뉴스로 나갔어요. 제가 그대로 보도했었어요. 네. 저하고 이메일로 좀 주고받고 그랬는데 요즘 통 연락을 못했네요. 저희가 쭉 영상 본 것도 그렇고 사진도 그렇고 아까 시위대 사진 네. 보면은 조금 여성들 참여가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이게 종교적 영향인지, 네. 문화적 영향인지, 여성들이 많이 투쟁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 투쟁에 남녀가 없다. 네. 근데 정말 보도되는 저는 시위 현장에 못 들어가니까 근데 보도되는 영상들을 보면 네. 정말 여성들의 참여가 많아요. 그래서 사진들 볼까요? 네, 시민들이 올린 사진들 몇 개만 보겠습니다. 그 미얀마 나우라는 여기도 이제 저항 언론이에요. 네. 미얀마 나우 언론사가 통째로 기자들이 도망가서 해외에서 기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안에 있는 국민들에게 소스를 받아가지고. 네. 이건 이제 미얀마 전통 복장. 네. 으로 이게- 시위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거 쿠데타 초기예요. 지금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위가 불가능해요. 뭐 제가 이제 이런 사진들만 뽑았기 때문에 뭐 여성들이 투쟁이 뭐 몇 %다 이렇게 통계하지 못하지만 사망자나 사상자 수를 보면 거의 여성들이 절반이거든요. 젊은 여성들의 참여, 여대생들의 참여가 네. 눈에 띄는 것도 미얀마 민주화 투쟁, 그 반 쿠데타 투쟁의 아주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네.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에요. 또 볼까요? 이건 아마 뉴욕타임즈에도 보도가 됐을 거예요. 소수민족 반군이 저항을 하다가 그쪽에 체포된 여성들인데요. 간호학부도 있었고, 간호학부에서, 그러니까 간호대를 다니다가 현장에 투입된 친구들이에요. 병사들 치료하려고. 잡혔고, 모두 살해됐는데, 아주 끔찍하게 그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못 보여드리겠네요. 이 친구들이 네, 이분들이 다 죽었어요. 네. 보니까 민간인 공격하는 것도 원래 전쟁에서 금지잖아요. 전쟁 네. 범죄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국제사회는 그러면 그냥 목소리 내는 거 말고는 네.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는. 전쟁이라는 게 다 참혹하죠. 네. 우크라이나는 그렇지 않고 뭐 팔레스타인 그렇지 않아요. 다 민간인이 더 희생되는 거고 뭐 법이 지켜지지 않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미얀마 사람들의 민주화 투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우 가난한 국가고 저개발 국가인데 88년부터 민주화 투쟁을 해서 네. 실제 쟁취한 사람들입니다. 오랜 정말 상징적인 투쟁으로 엄청난 희생을 딛고 민주화를 얻어냈고 네. 서방 세계가 그걸 인정해서 투자를 해줬고 물론 기본적으로 가진 게 많은 나라지만
그래서 해마다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이룬 나라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시리아라든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분쟁이라든지 이렇게 이거 논쟁적이지 않아요. 이 싸움은. 네. 이 싸움은 그냥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거예요. 네. 국민들이 쟁취한 직선제로 총선에서 이겼고 80%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는데 군부가 엎어버렸으니까 네. 이건 정말 나쁜 놈과 좋은 놈이 명확한 게임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네. 아세안이라는 이제 동남아 국가들의 거대한 연합체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사실은 동남아 국가들이 빠른 성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볼 때 정말 정상적인 국가다. 이런 시스템을 갖고 나라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도 지금 탁신이 다시 집권했는데 딸 내세워가지고 군부하고 연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군부에 그렇게 당하던 탁신이 군부랑 연정해갖고 집권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세안 국가들 중에 훈센, 캄보디아 이런 데는 42년씩 독재하고 있는 나라인데 네. 그런 나라가 이런 거에 관심 가져주겠어요? 필리핀, 네. 봉봉 마르코스가 집권했는데 마르코스 아들이에요. 이멜다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 관심 갖겠어요? 제코가 적자들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우리 조사단이 들어가겠다. 이제 예를 들어 양곤에 있는 인세인 교도소라고 정말 살벌한 네. 한 120, 30년대 식민지 시대 때 영국이 지어놓은 정말 과학적인 사람을 감시하기에 굉장히 과학적 모델로 지어졌대요. 그런 걸 허물지 않고 또 군부가 또 그걸 써요. 네. 식민지 때 영국 사람들이 버마 사람들 가두던 그 교도소에, 인세인 교도소에. 그러니까 이런데 이제 현장 조사 가겠다 해도 네. 받아주지도 않고 전혀 국제사회는 그냥 성명 발표? 안보리는 이제 만장일치잖아요. 안보리는 또 중국이 들어있잖아요. 러시아는 반대할 때 있고 기권할 때 있고 중국이 반대해버리니까 네. 규탄안 조차도 네. 통과가 유엔에서 안 되니까 네. 국제사회는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미얀마 시민군 진영에서 원하는 거는 최소한 국제사회가 공습만은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그건 자기네들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국제사회가 어떻게 막겠어요? 그죠? 네. 중국이라도 없으면 막겠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스탑 더 젯 퓨엘 그러니까 전투기 연료라도 팔지 마세요. 서방 세계가 팔지 않는다 해도 중국이 팔아버리면 그러니까요. 또 러시아에서 갖다 쓰면 또 이 가난한 나라가 이 군부가 러시아하고 중국에서 계속 중고 전투기를 수입해요. 자국민 죽이려고. 그죠? 특이하죠? 자국민 죽이는 데 쓰잖아요. 네. 미얀마 사람들 죽이는 데 써요, 이 전투기를. 그러니까 이 전투기로 인한 공격용 헬기로 인한 공습을 막아달라는 동영상을 제가 찾았는데요. 네.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하늘을 막지 못한다면 나는 죽을 것이다. 네. 하늘을 막지 못한다면 어머니는 계속 울 것이고 하늘을 막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집을 잃을 것이다. 당신들이 만약에 모두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네. 아직 싸우고 있지만 우리는 밤을 느끼고 있다. 네. 그들이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군이 쿠데타군이 이길 거라는 거죠. 네. If the planes can't fly, they cannot bomb. If the jet fuel's banned, we can go home. 지금 미얀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가 갖고 있는 사진과 영상들로 소개해 드렸고요. 군산시 의회가 이 사진과 영상들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얀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네. 제가 군산 의회 분들이 미얀마 대사와 찍은 사진을 봤더니 거기 불교계 인사도 계시던데 승복 입은 미얀마에서 불교 국가잖아요. 승려분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민주화를 위해 싸우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샤프란이라는 그 풀 염료 네. 염색하는 그 적색 염료예요. 샤프란 투쟁 한번 검색해 보시면 불교계가 미얀마에서 민주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끝으로 제가 이 취재를 하면서 국경 지역에 많이 갔는데 메소시란 국경 지역은 미얀마 사람이 절반 이상 살아요. 네. 제가 미얀마 잘 못 넘어가니까 거기서 우연히 길을 지나다가 미얀마 사람들이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더스트 인 더 윈드라는 유명한 팝송에 미얀마 사람들이 개사를 해서 투쟁가를 부르는데 우리로 따지면 님을 위한 행진곡 같은 건데 시위 현장마다 부르는 노래에서 저는 매우 익숙한데 어느 집 그 골목에서 그 노래를 사람들이 기타 치고 부르고 있어서
말은 잘 안 통했지만 미얀마 분들하고 한 번만 다시 불러달라 해서 제가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 보시면서 오늘 기자들이 간 다음에 네 번째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